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지난 8월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나온 최민식 배우의 영화 티켓값 발언과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의 SNS 저격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에서 영화 극장의 위기를 주제로 토크를 이어가던 중 지금 극장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좀 내리세요. 그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시면은 나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코로나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관객분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극장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콘텐츠의 문제죠. 예.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화제로 대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글은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고 이병택 교수 개인 이메일로 온 항의를 반박하는 형태로 같은 주제의 글을 두 차례 더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글을 보면 무지하다, 한심하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등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들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이 교수의 말대로 공론화된 이슈를 토론하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 10가지에 대해 팩트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화관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권력 집단도 아닌데 가격 인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소신 발언인가? 한국 영화계에서 멀티플렉스 3사만큼 권력을 가진 집단은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시장 장악력을 높여왔고 자본 규모나 협상력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수가 언급한 권력이 시장 권력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3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소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배우 개인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두 번째, 팬데믹 중에 영화관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나? 극장은 플랫폼 사업자, 중개 사업자의 성격을 띱니다. 영화 소비자에게는 티켓 및 매점, 굿즈 판매 수익을 거둬들이고 영화 공급자에게는 상영이라는 형태로 영화를 판매해주는 대신에 매출의 50% 정도를 갖습니다. 즉 영화를 공급하는 측과 소비하는 측 모두 극장의 고객, 수입원인 것입니다. 영화 공급자에 해당하는 제작사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한 배우는 영화 생산자입니다. 쿠팡과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으로 빗대면 플랫폼에 올릴 제품을 생산한 입점사 직원과 같은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의 발언은 쿠팡이 어려워졌는데 입점사 직원이 기부라도 했었나 라는 말로 들리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세 번째, 시장 가격을 소비자 원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사업은 없고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시장 가격을 소비자 맘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견이 많아지고 시장에 영향력을 갖게 되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저렴한 제품의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의 시장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 교수가 말하는 자유시장 작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극장 사업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전국에 600개가 넘는 극장이 있어도 가격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점유율이 97%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공급자 측면에서도 선택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참고로 알려준다. 영화관은 티켓으로 돈 버는 사업이 아니다. 싼 티켓으로 관객을 유인해서 팝콘과 음료수 팔아서 돈 버는 사업이다. 영화 티켓은 미끼 상품이다. 매점 매출의 비중이 높아졌고 수익성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영화 티켓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점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 내외이고 티켓 매출이 60% 내외를 차지합니다. 티켓 매출의 절반 정도가 상영 부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티켓 매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변동비가 거의 제로인 광고 매출도 10% 내외로 나옵니다. 영화 티켓이 미끼 상품이라는 말은 다소 과장된 발언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이 혜택받는 영화진흥기금이라는 준조세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이 극장 하나 세워서 싸게 사업해라. 영화 티켓의 3%를 차지하는 영화 발전기금은 극장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값에는 극장의 수익과 제작, 배급사의 수익, 투자사의 수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발전기금은 이들이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 발전기금의 혜택은 극장 사업자에게도 돌아갑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정책은 극장이 많은 기업 순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1년만 해도 100억 원 규모의 할인권 지원금 중 멀티플렉스 3사가 지원받은 금액이 89억여 원이었습니다. 또한 영화관 인력 운영 지원금 302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 영화가 이처럼 커지고 배우들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걸맞는 극장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극장이라는 플랫폼이 커지면서 한국 영화 시장 규모가 성장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영화 창작을 멈추지 않은 영화인들의 노력과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영화계에서 버티기 위해 영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는 영화인이 아직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는 스태프뿐만 아니라 배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인들이 대접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그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된다고 영화표 가격을 올려서 독과점 초과
이익을 내는 양 주장하는 것인지 한심해서 한 소리다. 실제로 멀티플렉스 3사의 수익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한 CGV를 제외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97%의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나서도 수익을 못 낸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업의 부실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독과점 체제라 다른 경쟁자도 없는 극장 산업에서 기업의 경영 부실로 인한 티켓값 인상을 관객에게 당연한 듯 전가하는 것도 시장 경제에서 정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8번째, 재무제표는 볼 줄 모른다고 치자. 이리 기업 CJ CGV의 주가에는 관심이 있을 것 아닌가? 그 주가를 보라. 누가 뭐래도 현재 CGV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상 최악의 대규모 유상증자입니다. 기존 주가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4천억 넘는 규모로 밀어붙인 유상증자로 마련한 현금의 절반 이상은 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며 무리한 터키 사업 진출의 손실이 대부분입니다. CGV의 터키 진출 당시 8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지 않아 무리한 투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이 배우와 관객에게 있을 리 만무하지만 주가 하락과 영화 티켓값 상승의 피해는 영화계와 소비자가 보고 있습니다. 9번째,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일반 시민보다 본인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앞에서 말했지만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영위기의 핵심 원인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은 제작사와 투자사에서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10번째, 가격과 기업이 시장의 자율적 거래가 아닌 외부력으로 통제하려는 압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에 하는 이야기였다. 97%라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극장 산업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관객은 이미 주도적인 자율적 거래를 포기했고 지불 의사를 한참 뛰어넘은 티켓값을 주고서라도 영화관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멀티플렉스 3사 외에 대체제 극장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극장에서 영화라는 예술을 향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외부력은 곧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극장 사업 생태계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티켓값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영화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느 발언에 더 담겨 있을지도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관객들이 극장으로 더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시장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판 중에 무엇이 더 한국 영화계의 발전에 진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